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격 전문가 특강을 맡게 된 윤동환입니다. 2교시는 이제 명세 기반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 기반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부 논리 구조를 참조하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기술된 명세나 어떤 설계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는 그런 테스트 기법이 되겠고요. 컴포넌트 테스트, 토너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인수 테스트까지 모든 그런 레벨, 테스트 레벨별 그 단계에 걸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미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떠한 출력이 나올지를 고려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명세 기반 테스트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동등분할이라는 요 테스트 케이스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경기값 분석을 하는 그런 테스트 기법을. 세 번째는 페어 와이즈 조합이라 해서 어떠한 이 페어 쌍끼리 이제 그 조합만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결정 테이블은 어떠한 결정할 사항들이 이렇게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테이블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 전체를 이제 수행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을 했을 때 이 테스트에 대한 숫자를 줄일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테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떠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시스템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대기 상태로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생 상태로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빨리 감기 상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태가 존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이 상태 전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등분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그램의 입력이나 출력 영역, 이런 것을 이제 동등 클래스라 불리는 몇 개의 영역으로 이제 분할을 합니다. 각 클래스에서 이 어떤 영역 안에 있는 이게 하나의 클래스라면은 여기서 이제 어떠한 값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모두가 이제 다 동일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 동등분할 테스트가 되겠고요. 이 동등 클래스들은 이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 서로 뭔가 겹치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 테스트가 이제 제대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된 값은 없어야 합니다. 동등분할 테스트의 절차는 명세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을 식별을 하고요. 그 입력과 출력 영역이 이제 하나의 어떤 성격이 있는 그런 동등한 하나의 이런 클래스, 여러 개의 클래스, 동등 클래스들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요 어떤 그 입력값이나 어떤 이런 출력되는 그 특징을 하나씩, 이 하나의 그걸로 이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관련된 도메인 지식이나 과거 경험을 이용하여 입력, 출력 영역을 이제 분할이 가능하겠습니다. 각 동등 클래스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대표값을 선정하여 테스트 케이스에 반영을 하고 그 테스트 케이스 테이블 전체를 작성을 해서 이 어떠한 그 입력에 대한 그 클래스별로 이제 모두 커버할 수 있게끔 이제 짜는 것이 이 동등분할 테스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동등분할 테스트의 예시로 이제 다음과 같은 명세를 가져왔습니다. 나이가 10세 이하면은 입장을 할 수 없고, 나이가 있을 때 그게 이제 10세보다 작으면은 입장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0세에서 15세 요 사이면은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있게 됐네요. 다음으로 15세가 넘으면은 그냥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80세가 넘은 경우, 아까 10에서 15 요 사이에도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 80세가 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0세 이하거나
나이가 0세 이하가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리고 정수가 아니면은 유효하지 않는 그런 인풋 값이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100세가 넘은 경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명세,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세를 설계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유효한 입력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이제 100세까지에 대한 나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유효한 분할이 되겠고요. 나이가 이제 0살보다 같거나 작거나 아니면은 100살보다 크거나 나이가 문자열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실수가 들어갔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그러한 입력에 대한 분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한 것도 있었고 보호자가 동반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냥 입장 가능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invalid input이란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too old라고 해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그런 출력 값으로는 메시지가 입장 불가, 보호자 동반 입장, 그다음에 입장 가능, invalid input 뭐 이런 too old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노인 할인 입장이라든지 아까 명세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출력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좀 이상하겠죠. 이러한 것이 이제 유효하지 않는 출력 값이 되겠습니다. 동등분할에 대한 그 예시를 이제 다음과 같이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나이가 0세에서 100세 나이 정상적인 그 범위 안에서는 일단은 입장이 가능하다. 요것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입력값을 설정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0보다 작다. 이때는 0보다 작으니까 유효하지 않는 인풋 값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달라고 했죠. 요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10이라는 입력값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요 세 번째 클래스에서는 나이가 이제 100세보다 많은 경우 이때는 too old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야 된다고 했죠.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이제 105라는 입력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자열을 넣었을 때는 invalid input이라는 것을 출력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bc라는 문자열 입력값을 여기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0세부터 10세까지의 나이에서는 아예 입장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 해당하는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5세라는 나이를 입력을 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짰고요. 그 다음에 10세에서 15세 요 나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면은 입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제 조건이 걸린 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13이라는 그런 입력값을 설계를 해서 이러한 이제 같은 클래스별로 최소 한 개의 그런 입력값을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로 이제 집합으로 설계를 해서 이 동등 분할 클래스에 대한 것을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 설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계값 분석인데요. 경계값 분석은 소프트웨어 결함은 보통 예를 들면은 아까와 같이 이제 100세 기준으로 얘보다 같거나 작거나 얘보다 아니면 크거나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왔죠. 요 100세라는 값을 딱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때 이제 코드를 할 때 내가 작거나 같은을 넣어야 되는데 작거나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서 이러한 부분에서 100세를 넣었을 때 어디도 없는 그런 이 입력값이 들어가서 이 소프트웨어는 이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갑자기 뭐 소프트웨어가 중단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좀 결함을 발생시키게 만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경계값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계값 분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결함은 이러한 입력 경계에서 발생을 한다. 또 입력 영역 경계에 있는 이 근처 값들 또 이게 내가 100이라고 했는데
99라든지 101이라든지 요거를 입력했을 때도 뭐 어떤 특이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같이 테스트를 하면은 좋다. 그다음에 동등 분할과 마찬가지로 클래스라는 하나의 어떤 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것을 구분을 해서 요거에서 이제 대표적인 하나 이러한 것을 이제 선정을 해서 요 경계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면은 좋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경계값 분석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절차는 이제 클래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명세에서 입력 출력들을 식별하고 그 입력 출력에 대한 동등분할 클래스를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각 클래스별로 어떤 경계가 있으면은 그 경계에 대한 값들을 캐치를 하고 투밸류 이런 경계값 분석이라든지 3밸류 경계값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제 수행을 해서 이 경계값에 대한 것이 검증이 가능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얻은 각 값에 대해서 이제 기대 출력을 이 명세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면은 요 경계값 분석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시로 이제 다음과 같이 얘는 1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x가 10보다 작을 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명세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10짜리랑 이제 20짜리 사이에서 뭔가를 넣었을 때 같은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명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보다 컸을 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명세가 있었을 때 투밸류 경계값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투밸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10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9랑 10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이 경계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9, 10 두 번째를 해서 요 10부분 9와 여기 10부분에 대해서 인접한 영역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20에 대해서 20과 21을 사용하는 거 20과 21을 똑같이 여기 사용해서 이 둘 다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경우로 짰고 또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타입에 별로 이제 타입이 한정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값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해당하는 그 인트형에 해당하는 메모리 끝 유효값 영역에 대한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값을 넣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밸류는 단순히 그냥 그 하나의 경계값과 그거에 대한 앞시라든지 D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만 요 하나만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 다를 이제 체크하자는 의미고요. 그래서 요 8, 90을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 10에 대해서는 이제 90, 11 이 경계가 이제 중간값이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경계값을 두고 요 앞과 뒤 모두 체크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3밸류 경계값 분석이 되겠습니다. 경계값 선택에 대해서 이제 관련한 지침이 있는데요. 입력호는 사전 조건이 값의 범위로 주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범위 끝에 속하는 유효한 입력값을 사용을 해야 된다. 범위 바깥에 속하는 유효하지 않는 입력값, 요거를 이제 이 경계값 분석을 할 때 경계값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좋다는 것이 요 관련된 첫 번째 지침이고요. 두 번째 지침 같은 경우에는 입력 조건이 몇 개의 값으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 요 입력값의 최소값 값, 최대값 요거에 대한 경계값을 고려를 하고 최소값과 최대값 그 바로 아래 또는 최대값일 경우는 그 위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요 경계값 선택을 할 때 좀 더 이제 효율적이고 유리하다 이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침으로는 입력 조건이 어떤 파일이나 리스트, 테이블과 같이 이제 정렬된 집합 형태일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리스트가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테스트하고자 할 때 첫 번째 항목과 이제 마지막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이 경계값 선택에 좀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 그런 테스트 선택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경계값 선택 지침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페어와이즈 조합인데요. 요거는 입력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테스트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어떤 한 타입에 대해서 여기는 한 3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는 한 4가지 종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분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같이 시험하자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굉장히 36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좀 시험이 많아지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랑 이런 이제 같은 요 분류를 이제 3개가 아닌 이 2개끼리는 한 번씩만 하게, 이런 페어라는 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하자. 그러면은 거의 이 전체를 다 하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의 그런 이런 테스트해야 될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만든 것이 페어와이즈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력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2개의 입력 간에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만 적용함으로써 좀 더 이러한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페어와이즈 조합의 수행 방법은 입력값의 모든 페어들의 조합이 테스트 케이스 내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가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기계에 대한 것을 1번과 2번 이 2가지 타입이 있고요. 이제 웹 브라우저라는 그 형태의 엣지라는 웹이랑 크롬이라는 웹이 있겠습니다. 커넥션 타입으로는 하나는 랜이고 하나는 블루투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자 할 때 엣지 환경이라든지 크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모두 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또는 유선 환경이라든지 무선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번 어떤 그런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어떤 좀 메모리라든지 이런 좀 이 1번과 다른 그런 컴퓨터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끔 하나는 뭐 어느 애플사에서 만들고 하나는 윈도우사에서 만든 그런 똑같은 퍼포먼스를 가진 그런 컴퓨터를 똑같이 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이게 돌아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합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요 모든 것을 다 조합해서 이제 내 소프트웨어가 모든 그런 것에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흔히 이러한 페어와이즈 조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페어를 해서 이제 모든 이 3개를 다 한꺼번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페어만 고려하자는 것이 이 페어와이즈의 기법이기 때문에 페어를 고려하면은 이 머신과 웹 브라우저에 대한 페어를 하나 고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머신과 커넥션 타입, 요거에 대한 페어를 고려해서 이 페어를 설정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웹 브라우저와 커넥션 타입, 이렇게 3가지를 하면은 모두 2가지씩 연결을 해서 이 전체에 대한 페어 쌍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분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 묶었을 때 모든 짝들의 조합을 해보면은 이 머신에 대해서는 머신과 이제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머신1의 엣지 크롬, 머신2에서 엣지 크롬 총 4개의 이제 짝들의 조합이 있겠고요. 요 머신 커넥션 타입에서는 마찬가지로 머신1과 이제 블루투스, 그다음에 머신2랑 이제 랜이랑 이제 블루투스 이러한 조합이 또 있겠고, 그다음에 엣지에서 이제 랜에서 엣지가 돌아가는 거랑 블루투스에서 엣지가 돌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연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그 페어들을 겹치는 것을 모두 이제 하나의 그것으로 통합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그 많은 거를 다 테스트하지 않고도 머신과 엣지 조합이 있죠. 머신 1번과 그다음에 크롬 조합이 있죠. 그 다음에 머신 2와 엣지 조합이 있고 머신 2와 크롬 조합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페어 조합이 첫 번째 게 다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머신 1과 랜 조합, 머신 1과 블루투스의 조합. 마찬가지로 2번도 블루투스와 머신 2 조합, 머신 2의 랜 조합. 요게 이제 똑같이 들어가고 얘도 보면은 똑같이 엣지와 랜, 크롬과 블루투스, 엣지와 블루투스, 크롬과 랜. 한꺼번에 시험을 해도 이 페어끼리 일치하게끔 빠지는 애가 없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페어와이즈 조합이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를 이제 전체 테스트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자 하면은 2개씩 있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8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페어와이즈 조합을 하면은 내가 테스트 케이스를 4개만 해도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게끔 짤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계 테이블이고요. 경계 테이블은 결정표를 이용하여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명세 등을 이제 분석하여 모든 조건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모든 조건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 이 2단계를 통해서 결정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행위를, 밑에는 이제 조건을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하나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능하지 않은 거, 뭔가 행위가 결과가 이제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결정표를 추격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정표가 최소 한 번 각 규칙이 테스트할 수 있게끔 이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명세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H대학교에서는 성적이 0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습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성적이 C 이하인 학생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B 이상인 학생들은 이 나머지 학생들은 딱히 이 학습 성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명세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적이 C 이하인 이 학생들이 결석 일수가 3일 이상이면은 A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석 일수가 2일 이하면은 B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또 어떤 조건이 있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1학년이다 라면은 이 C 학습 프로그램을 동시에 A든 B든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이제 명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해 보면은 먼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C 이하인 애들은 요 상담 프로그램 받아야 되고 결석 일수 3일 이상이면은 또 어떤 거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네. 1학년이라면은 이 C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요. 이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거야. 보면은 일단 성적 C 이하인 학생이면은 결석 일수가 3일 이상일 수 있고요. 1학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상담 프로그램 A와 C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 이하고 결석 일수 3일인데 1학년이 아니다. 그러면 A만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 같은 경우에는 C 이하고 결석 일수가 3일 이상이 아니다. 1학년이다. B랑 C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조합이 하나 나오게 되고, C 이하일 때 결석 일수가 3일 이상이 아니고 1학년도 아니다. 그러면은 나왔듯이 이제 요 B 상담 프로그램은 받아야겠죠. 요거는 이제 되시고요. 없는 거고. 이러한 식의 이제 규칙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는 것이
이 결정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C가 N이다 하면은 근데 이제 B 이상인 학생들이 결석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B 이상인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아까 앞선 명세에서는 굳이 이거를 받으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것도 어떠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조합 C 이하랑 이 C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이제 동일한 행위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게 되면은 이 각 조건들이 모두 이제 코드 안에 들어가서 구현이 되겠지만 굳이 이러한 것들은 다 시험이 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딱 하나만 보고 나머지 것은 이제 검토하지 않게 이제 테스트 전략을 짜서 이런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그러한 분석을 하는 것이 이 결정 테이블 테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짜보면은 학점이 D일 때 결석 일수가 3일 지금 이상이죠. 그리고 나서 1학년이다. 그러면 AC 상담을 이렇게 받는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를 확인을 할 수 있고 10불이다. 그 다음에 결석 일수가 3일 이상이고 그 다음에 3학년이다. 그러면은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A 상담만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 기대값으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C학점이고 마찬가지로 C 이하죠. 그 다음에 결석일수가 1일이고 1학년이다. 그러면은 B랑 C 요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결석일수가 이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 B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C보다 또 낮고 결석일수가 이틀이다. 근데 1학년이 아니다. C가 빠지기 때문에 이 B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 통합된 그런 조건이었는데요. C가는 그 C 이상의 그 B뿔을 받은 학생이 결석일수가 3일 이상이다. 그리고 4학년, 일단 1학년은 해당이 안 되죠.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그런 상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출력은 해당 없음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떠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결정들을 다 고려를 하지 않고 어떠한 그 핵심적인 그런 걸로만 축약을 해서 내가 전체 이런 결정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는 것이 이 결정 테이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태 전이 테스트인데요. 상태 전이 테스트는 시스템이 어떤 전환하는 상태 전이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상태 전이를 모델링한 후에 그 상태들을 돌아가는 것을 다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체계적으로 짜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절차는 이제 먼저 테스트하려는 프로그램의 상태 전이도라는 것을 이제 모델링해서 어떤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전이 트리라는 것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이 트리에서 각 전이 경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유효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지 않은 전이들이 혹시나 작동하지 않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명세를 보면은 요 테이프 재생기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라는 상태가 있고 빠른 전진 이동이라는 상태가 있고 빠른 재생이라는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재생과 그다음에 빠른 전진 이동은 각각 재생과 빠른 전진 이동 버튼을 통해서 기능이 활성되며 정지 버튼을 사용하여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하나의 명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 모드에 있을 때 빠른 재생을 위해서 빠른 전진 이동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 재생 모드일 때 빠른 재생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동한다는 그런 명세가 또 있습니다. 빠른 재생 모드에 있을 때 빠른 전진 이동 버튼을 누르면 빠른 전진 이동 버튼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또 전이가 하나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재생 모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명세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빠른 전진 이동 모드에 있을 때는 재생 버튼을 사용하여 재생 모드로 바로 갈 수 있다. 이러한 또 하나의 상태 전이를 이렇게 명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한 게 이제 상태 전이도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플레이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빠른 감기 상태로 누르면은 빠른 감기 모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재생 중에 빠른 재생을 누르면은 빠른 재생 모드로 가고요. 그리고 스탑을 누르면은 원래 재생 상태로 돌아가고, 이 재생에서 이제 스탑을 누르면은 다시 정지 상태로 가게 됩니다. 빠른 전진일 때도 스탑을 누르면은 이제 오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플레이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이제 패스트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요 빠른 재생 전진 이동 상태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이 아까 명세에서 설명한 그런 상태를 모두 표현한 것이 이 상태 전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이 트리화 시킨 것이 이 다음 그림인데요. 오프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게 이제 플레이 상태랑 패스트 포워드 상태, 이 두 가지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 상태가 되면은 패스트 플레이를 누르면은 이제 패스트 플레이 모드가 되고, 스탑을 누르면은 다시 오프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나의 트리 모양의 상태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전이 트리가 되겠습니다. 패스트 플레이에서 스탑을 누르면 아까 다시 플레이로 간다 그랬죠? 패스트 포워드 버튼을 누르면은 패스트 포워드로 가는 그런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패스트 포워드 물리에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다시 플레이로 돌아가고, 스탑을 누르면 오프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짜는 것이 이제 이 상태 전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8개의 그 시작 상태와 이벤트, 그리고 내가 이 이벤트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패스트 플레이 버튼을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상태로 전환될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요 상태 전이 테스트에 대한 그런 설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유효하지 않은 전이 상태들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집합을 만들게 됩니다. 오프 상태일 때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 이때 이제 출력이 이제 오프가 되거나, 이 상태일 때 패스트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 오프가 됐을 때 뭔가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떤 내가 이 트리 상에 없는 그런 루트였는데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게 된다면은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는 것이 요 상태 전이 테스트에 대한 그런 테스트 설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상태가 제대로 설계되고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